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 엑스포 유치 실패를 통해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롯데호텔 부산에서 열린 제3회 부산 CBS 포럼에서 특별 강연자로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은 엑스포 유치 실패는 뼈아프지만 부산이 얻은 것도 적지 않다고 상기했습니다. 박 시장은 특히 엑스포 유치 과정을 겪으면서 부산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얻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부산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비전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부산은 대한민국의 부산이 아니라 글로벌 부산으로 가야 된다. 박 시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가덕도 신공항과 공항 배후 도시 조성, 북항 재개발 등을 통해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항만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배후의 물류단지를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야 돼요. 박 시장은 이와 함께 CBS가 집중하고 있는 출산과 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역시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가치관의 문제를 떠나면은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핵심은 결국 어머니도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와서 아이 걱정을 덜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오늘 포럼에는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신관우 부산 CBS 운영이사장과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빈대인 BNK 금융그룹 회장 등 지역 정관계와 경제계, 교계 주요 인사 50여 명이 참석해 부산의 미래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찾아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작 지역 최대 현안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박진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서 이 대표는 비록 엑스포 유치는 실패했지만 가덕신공항과 북항 재개발 등 주요 사업은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입니다.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투자, 정책적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민주당이 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 지역 최대 현안이자 수건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역 시민단체는 산은이전법 처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장인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이 대표를 직접 찾아 건의문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는 산은이전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박재호 의원이 회의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언급했지만 정부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며 책임을 떠넘길 뿐이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부산까지 왔지만 산은 관련 언급이 나오지 않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맹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허탈함을 넘어 모멸감에 몸서리치고 있다며 현재 가동 중인 국회 2+2 협의체에서 산은법 개정에 협조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CBS 뉴스 박진홍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파리 차단망 설치 사업을 두고 일종의 어촌계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부추기면서 기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각종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혜민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청은 지난 9월 지역 어촌계로부터 해파리 그물망 설치 사업을 맡긴 업체가 설치와 철거에 들어간 추가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그물을 제작하고 어촌계에 설치를 의뢰한 A업체는 물론 A업체의 일감을 넘긴 원청회사와 사업 발주처인 구청에도 책임이 있다는 게 어촌계 주장이었습니다. 구청은 당시 어촌계가 이런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기형적인 다단계 도급 구조를 알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관련 업체의 말은 달랐습니다. 어촌계에 하도급을 준 A업체는 해운대구청이 어촌계에 일감을 주라고 직접 권유했다며 오래전부터 이런 계약 관계를 알고 있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입니다. 설치는 어촌계에 주라고 이랬어. 설치도 내가 다 해봤는 사람인데 내가 한다고 그러니까 왜 주라고.
그물망 설치 작업을 맡은 어촌계마저도 해운대구청이 하도급을 몰랐을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촌계가 관련 자격이나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청과 직접 계약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다단계 도급을 통해 일거리를 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어촌계 관계자입니다. 작업을 하는 구역이 아르장 아니고 배를 타고 장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민들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촌계는 면허가 없잖아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 구청에서 어쩌 모르는 구청 관계자가 여가 직접 같이 해주는데. 이에 대해 해운대구청은 어촌계의 참여를 배제할 수 없었다며 뒤늦게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계약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CBS 뉴스 김혜민입니다. 부산 시민 대부분이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 규제가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소비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전문 조사업체에 의뢰해 부산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64.2%가 의무 휴업 규제가 필요 없다고 답했고 필요하다는 응답은 35.8%에 불과했습니다. 또 의무 휴업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답이 62.7%, 도움이 된다는 답은 37.3%였습니다. 부산 상인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가 도입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들어 소비자들이 온라인 유통을 주로 이용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에 대형마트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 미래혁신회의를 열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먼저 오는 2025년까지 달빛 어린이 병원을 5곳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부산형 소아의료체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개선과 공공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은 내일 낮부터 다소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20에서 70mm입니다. 기상청은 비가 오래 이어져 강수량이 많겠다며 침수나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12.6도, 습도는 55%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정혜린, 아나운서 국재일이었습니다. CBS